안녕하십니까, 심은철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25년 9급 공무원 영어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새롭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자, 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감도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책은 기존 2024년이나 2023년 대비를 위한 영어책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약간 틀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출제기조 전환에 관한 분석과 뒤에 가서 예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포인트는요, 예시 문제 풀이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분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교재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잠깐 넘겨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예시로 지금 들어준 총 20문제거든요. 자, 근데 한번 여기 기조를 잠깐 여기 보시면 기조는 여러분들 일단 어휘가 2문제, 이디엄이 2문제, 그 다음에 생활영어가 2문제였고요. 문법이 4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장형이라는 게 있었고 영작이 있었고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럼 독해가 10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세요. 이디엄은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어휘는 2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어휘가 빈칸형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바뀐 그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큰 틀부터 봅시다. 자, 생활영어는 뭐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문제 하나가 약간 형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기존의 거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문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좀 사실은. 자, 얘들은 문장형, 영작형인데 지금 단락형이고요. 한 문제가 토익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독해가 10문제였죠. 근데 이제는 독해가 13문제입니다. 그 중에 신유형이라고 해서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는 별건 없어요. 훨씬 쉬워요. 기존 유형 중에서는 주제, 주제 제목이겠죠. 요지 주장 한 문제씩, 일관성 한 문제. 자, 순서, 문장 삽입이랑 문장 배열하는 거 있죠. 그거. 그다음에 빈칸 2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케이? 잠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지금 1, 2번이 어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2번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어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안 보이겠지만 빈칸이 쳐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단어에 밑줄 쳐줬고 이 단어에 대해서 동의어가 뭐냐를 물었거든요. 자, 이거는 빈칸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어휘보다도요, 이 빈칸이 있는 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소리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바꿔봅시다. 뭐가 중요했을까요? 중요해졌을까요? 구문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3번은 지금 보면 언뜻 보기에는 형태가 같아 보여도요. 사실 3번은 뭐냐면 토익형입니다. 토익형 문법. 그래서 밑줄 딱 쳐져가지고 1, 2, 3, 4번이요. 어휘가 아니라 문법과 관련된 겁니다. 자, 4번, 5번은 지금 문법인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단락으로 돼 있어요. 단락으로. 이게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이따가 기존 문법하고요. 요거를 딱 비교를 해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생활영어 2문제고요. 오케이, 이건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신유형인데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해가.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는 신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공무원 직무에 맞는 영어를 내려는 노력인데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입니다. 이것도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입니다. 오케이?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지문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문에 한 문제, 지문에 한 문제인데 약간 다 지금 약간 좀 다르죠? 이런 게 좀 아니라 뭐 이메일 같고 뭐 이런 거죠. 어떤 공문서 같고 그런 거지 해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독해는 결국 어디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냐면 여기요. 여긴 다 기존 유형이거든요. 주제, 요지 넘겨볼까요? 자, 이건 문단의 일관성,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빈칸 2개.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겨볼까요? 자, 원래는 지식 암기 위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민간 채용과의 호황성을 강화하겠다는 건 여기서 민간 채용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그렇죠. 토익이죠. 굳이 하나 더 든다면 수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의 경우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기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용적인 영어와 관련된, 이건 실용적인 영어라 그래서 독해가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실용적인 영어와 관련해서 이 실용적인 용어와 영어와 관련된 어휘 정리예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 굉장히 중요해진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휘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 기존 어휘책으로 하시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어휘들을 너무 많이 외우셔야 돼요. 반대로 기존의 어휘집에는요, 이 실용적인 영어와 관련된 어휘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토익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티너럴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표. 이건 토익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휘거든요. 근데 아마 공무원 어휘 여러분 쭉 살펴보면 아이티너럴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정리된 어휘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런 어휘가 정리된 어휘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완전히 어휘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휘와 어법에서는 말 그대로 암기를 덜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 기존의 문법책은요, 진짜 기존의 문법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에 한 3분의 1? 거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2분의 1 정도는 덜어내도 돼요. 그럼 똑같죠? 기존 문법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쓸데없는 공부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자메일이랄지 아까 보여드린 거, 안내문이랄지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이것도 특징인데 사실 여기는 큰 문제는 없다고요. 왜? 내용 자체가 쉬워요. 자, 이해되셨죠? 넘겨볼까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자, 이게 지금 요 멘트는 이미 저 인사혁신처에서 했던 멘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한다는 말은 생활영어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좀 더 보여드립니다만은 아주 지엽적인 이디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디엄은 아까 말했지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화도 약간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우리가 생활영어는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넘겨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시죠. 어휘어법에서 암기를 덜 요구하는 거. 그래서 기존의 어휘 문법 출제 방식은 어휘도 그렇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딱히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다른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냐 안 나왔느냐, 요게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어휘들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어휘가 나온다라고 범위를 정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들 어휘는 꼭 내 책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 정도는 비껴나갈 수 있다. 물론 그때도 비껴나간 어휘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범위가 모호했어요. 여기 나왔지만 너무 방대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아셨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로 요거 좀 더 설명,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넘어가 볼까요? 어법도 똑같고요. 뭐 요거는 뭐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봐봐.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넘겨볼까요? 자, 이게 2022년 국가직 9급이에요. 자, 아까 빈칸이 아니라 밑줄 딱 쳐져 있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 아세요? 어플런트란 단어. 자, 이 단어를 알면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거의 대학교 2, 3학년 수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봐봐. 해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아, 어플런트 답 2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어휘의 동의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 제 책도 옛날 책은 이제 어휘의 동의어들이 막 정리되어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정리해 줘야 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여기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hidden, luxurious, empty, solid. 근데 이전 거를 보면요, 여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 수준의 어휘들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휘가 굉장히 방대하고 넓었어요. 넘겨볼게요. 자, 이 단어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맞출 수가 없어요. 문맥으로 맞춘다고요? 안 됩니다. 그것도 해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언캐니 이상한. 바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단어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거의 기존 어휘집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심슨 복화인데, 심슨 복화에서 거의 이제 아직 작업 중입니다만 3분의 2 이상을 내쳐야 돼요. 없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넘겨볼까요? 그럼 반대로 이제 넘겨서. 하나 쭉, 요거는 이디엄입니다. 터치오프. 이거 똑같죠. 문맥으로 못 풀어요. 터치오프가 유발하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히터 실링.
천장을 친다가 아니에요. 펄쩍펄쩍 튀다 화가 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게 지금 다 보시면 뭐죠? 단순암기죠. 독해거나 발의고가 없어요. 그냥 이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게 단순암기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휘도 문제는 거의 단순암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디엄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넘겨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준 예시 문제 1번인데요.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 단어들 레귤러, 규칙적인, 일레귤러, 불규칙적인 아주 기본적인 어휘죠. 이것도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컨시스턴트, 일관된. 인펙티브, 효과적인, 인이펙티브, 비효과적인, 비효율적인. 그래서 자, 이거는 너 이 단어를 알아가 아니죠. 이 단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중3, 고1 수준의 어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해석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틀림없이 여기서 힌트를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힌트를 드립니다. 됐어요?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정상적인 기후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비정상적인 기후라고 언급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잘 봐보세요. 1번, 2번이 결국은 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1번, 2번이 우리가 어휘 문제라고 하지만 그쵸? 결국 여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해석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어휘책들을 보시면 안 되고 그쵸? 기존의 어휘책들은 좀 수준 높은 어휘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제거된 대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용 영어와 관련된 어휘들이 추가되는 그런 어휘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넘어가 볼까요? 자, 2번도 지금 똑같죠. 1번, 2번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여기 나온 단어들도 다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죠. 템포럴 일시적인, 발론터리 자발적인, 그렇죠? 레셔널 이성적인, 그다음에 커머셜 상업적인. 그 똑같아요. 여기를 해석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독해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독해 빈칸이죠. 다만 좀 짧은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넘겨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문법입니다. 보세요. 이건 기존의 문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장형이라는 건데 봐보세요. 야, 이런 거를 이제 풀려면 뭐가 문제냐면요. 뭘 묻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봤을 때 여러분들 1번 뭐 묻는지를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냐면요. 이 중에 자, 얘는 묻는 게 얘예요. 그 다음에 얘예요. 그거 말고는 묻는 게 없어요. 2번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묻는 게. 그 다음에 last shoot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밑줄만 그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여기 좀 애매한 이런 거. 그 묻는 게 없고. 여기는 이제 one of가 있습니다. one of. 뭐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뭐 중에 하나 할 땐 여기는 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문법은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런 거.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 자, 이런 거 지금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는 안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단순암기잖아요. 단순암기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뭐를 묻는 능력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 조금 더 단락형 보여드리지만 단락형은 아예 밑줄이 딱 쳐져 버려요. 야, 여기는 이걸 물어. 이해될까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영작형이거든요. 그래서 문장형 2개, 보통 영작형 2개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영작만 있다 뿐이지 결국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묻는 게 딱 요거 하나예요. themselves 있군요. 여기는 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런 거. 뭐 because of.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prohibit은 A from ing. A가 ing 하는 걸 못하게 하다. 그다음 promoting 이런 거. 여기는 진짜 묻는 거 없네요. 여기는 assemble하고 and고 take apart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나요? 뭔가 해석이나 문법적인 어떤 구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요걸 묻네. 이 판단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옵니다. 넘겨볼까요? 이제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새로운 3번입니다. 토익형 문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빈칸이 쳐져 있고요. 자, 잘 보시면 여기 will have finished냐, is finishing이냐, will finish냐, finish냐죠. 여기서 제가 뭐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이건 토익형이거든요.
토익형에서는요 진짜 잘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오픈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 책에서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넘겨볼까요?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이게 단락형이거든요. 단락형은 잘 보시면 자 딱딱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보세요. 단락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아니까 이건 뭐 묻겠어요? 이건 뭐 처음 문법을 접한 사람도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수일치 묻지 않을까? 이 쓰냐 아니야. 비컴이래 뭘 물을까요? 아 여기 헬프네요. 목적어인 원형 부정사.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3번 올 이런 거 묻는 게 없고요. 요거 커뮤니케이팅이니까 have difficulty in ing는 맞는데 능수동. 그 조금만 배우시면 금방금방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여기서부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자, 아까 문장형은 문장이 짧았죠. 그러니까 구문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문법은요. 자, 봐보세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잘 나올 거냐면 앞으로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느냐, 준동사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문장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가정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있잖아요. if가 있는 가정법이 계속 나오거든요. 문장형에. 근데 이런 단락형은요. if가 없는 가정법이 많이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if가 없는 가정법은 문맥을 통해서 얘가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장형은 딸랑 문장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 판단을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죠. 그냥 문장 하나인데. 이제 여기는 뭐예요? 상황 판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문법책들 보시면 맨날 if 해가지고 가정법, if 가정법이면 형태막 외우고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락형은 기존의 문법에서 아예 뭐가 배제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문법과 똑같이 나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왜? 이건 단락이고 문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 문법이죠. 그럼 잘 봐보세요. 문법에서도요. 물론 기본적인 문법은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장을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지금 과거의 공무원용의 문법들을 하시면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잠깐 넘겨볼까요? 앞으로 잠깐 넘겨볼까요? 아까 그 했던 거. 요거.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거는 자 기존 공무원의 문법입니다. 자, 어드바이스요.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뭐냐면 어드바이스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복수를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게 바로 이번에 말한 뭐예요? 단순함기예요. 그렇죠? 자, be used ing. ing 하는데 익숙해지다죠? 자, 이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는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얘는 자 뒤에 ing가 오느냐 동사 원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다 뭐냐면 수능형입니다. 사실은 수능형이 다 단락형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수능형 문법은 뭐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영어를 하는데 문법이 왜 필요해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문법, 다시 말하면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문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의 수일치는 많이 묻죠. 너 이 동사의 주어가 뭐야? 해석을 통해서 한번 문장 구조를 통해서 잡아봐. 이런 것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드바이스에 S 붙이니 안 붙이니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는 공무원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바이 교통통신이요. 여기 더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여러분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프레시던트 앞에 보어로 쓰였을 때 어가 나왔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예요. 신분이나 관직이 보어로 쓰였을 때 어를 쓰지 않거든요. 아이고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봐볼래요? 리멤버 투 부정사.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왜죠? 리멤버 다음에 투 부정사냐 ing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요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버디는 뒤에 ing를 써야 됩니다. 얘는 애매해요 사실은. 얘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얘는 넣어놓을 겁니다. 얘는 왜냐면 이게 단순함기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어휘거든요. avoid 다음에 ing나 이런 거 투부정사서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넣어놓을 겁니다만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deny ing.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워낙 지엽적이고 단순함기가 많아서 뭐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게 많았다면 지금은 아예 삭제가 되거나, 알겠죠? 아니면 그 중에 중요한 것들.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외우는 건 진짜 한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요, 여러분들. 2분의 1이 뭐야? 내가 볼 때는 3분의 2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오케이? 대신 구문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형태를 봐도 알겠잖아요. 얼라이크는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얼라이크. 얼라이크냐, 라이크냐.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예 시험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구조적인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라이크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얼라이크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거. for와 during의 차이점 아시죠? 전사 뭔 많은 동안에.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들 문법책을, 기존의 문법책 봐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지워줄 수 있는 사람,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 책들,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것들을. 알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구문 능력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아니 그냥 봐도 독해가 일단 13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어휘를 푸는데 보니까 어휘도 결국은 말이 어휘지 결국 뭐예요? 독해예요. 자, 문법을 푸는데 문법도 결국 보니까 아까 넘겨서 다시 넘겨서 보니까 문장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길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해?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고요. 그래서 자 넘겨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뭐 생활 영어인데 여기서부터는 뭐 기존이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두 번째, 자 해석 능력, 구문 능력이 너무 중요해졌다는 거. 알겠죠? 자, 세 번째, 독해 쪽.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느냐, 90점을 맞느냐, 80점을 맞느냐는 결국 어디서 결정이 될 거냐면요. 문법 세 문제랑요. 그죠? 자, 빈칸. 그쵸? 그 다음에 순서 두 문제. 빈칸 두 문제, 순서 두 문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죠? 기본적인 어휘를 외우고, 자, 그 다음에 구문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 그쵸?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이제 맞추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1년 텀으로 우리가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영어를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적절한 책을 잘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는 저는 한 2분의 1로 줄지 않았을까? 3분의 2 정도로 공부량을 줄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너무 두꺼운 책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금 이제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올해 겨울부터 나는 지금 이제 2025년을 대비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 하신 분들은 일단 거기에 맞는 책이 아직은 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먼저 뭐부터? 어휘부터. 알겠죠? 어휘부터 하시고, 어휘는 그러면 공무원 책 어휘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 수능에 나와 있는 고3용 수능 어휘를 보든지, 아직 저도 지금 어휘책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대신 구문은 강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 거 뭐 심슨 구문 있잖아요.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심슨 구문이나 아니면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연기싹.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대비를 하셨다가 제가 빠르게는 5월부터 만약에 여러분들 교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영어가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바뀐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거, 이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영어는 특히 중요한 게 구문과 독해가 중요해졌다는 거. 그것도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